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만나서 휴전 협상했죠. 휴전 협상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휴전 협상 중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뭔가 좀 희망적인 협상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 있어서 많은 엇갈린 분석들도 있고 엇갈린 주장들도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뭐 저도 이 러시아가 뭐 공세를 그러면은 신뢰 증진 차원에서 공세를 좀 둔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키우 쪽에 이 공세를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보도를 여러분들 보셨죠. 저는 그걸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키우 쪽에 들어가 있던 그 부대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런 소식 또 정보 분석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휴전 협정하고 있는 중에 정말 과감하게 이제는 러시아 본토에 탄도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폭음이 수십 분 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스탄불에서 극적인 협상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4시간 만에 끝난 협상 직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현지 시각 3월 29일 오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합의점에 다가갔다고 복수의 외신이 현지 시각 3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일원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대통령 보좌관은 양국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했고, 러시아 역시 이번 회담은 건설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진전은 우크라이나의 지위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완전히 포기하고 헌법에 영구 중립국 지위를 명시하는 대신 유엔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폴란드, 터키 등의 국가가 이를 보증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하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역시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및 주권 보장 문제에 있어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측 대표단은 본국으로 돌아가 이번 회담에서 오간 내용들을 각자의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추가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양측이 이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탄불에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중재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휴전 협상 중에서는 가장 긴 시간의 휴전 협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나토를 영구히 포기할 수 있다, 가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안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안전 보장이 되느냐, 그게 이제 안보인데, 그래서 나토 가입을 통해서 나토는 이제 이 회원국들에 대한 자동 개입 조항이 있으니까 나토 가입을 딱 하면 이제 안보, 즉 안전 보장이 확립되는 것이죠.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또 미국이 여기에 지금 안 도와주고, 과거에 부다페스트 협정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도와주고 한 것은 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 그냥 약속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이 목숨 내놓고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역시나 맞았죠. 그래서 조약인 것과 조약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조약을 통해서 나토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강대국, 그리고 옆에 있는 터키, 그리고 러시아 당신네들 당사국 이렇게 해서 전부 자동 개입 조항하자. 우리가 중립국,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을 선언하는 대신 만약에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이 미영프 또 터키가 도와주고, 또 미영프가 쳐들어오면 러시아가 도와주고 하는 이 자동 개입 조항 마련하자라는 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고, 러시아는 거기까지는 지금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 바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는 쪽으로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라를 지킨 그런 정치적인 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처음에는 지금 나라가 지켜졌으니까 그래 젤렌스키 잘했어. 젤렌스키 덕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우호적인 여론이 있겠죠. 지금은 국가의 명운이 완전히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뭉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이제 전국이 안정되면 야당에서 또는 경쟁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난 크림반도 받아왔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난 돈바스 안 뺏겼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정치 공세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또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 맞아. 저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이렇게 많이 파괴되고 한 대가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양보할 수 없는데 반대로 푸틴 입장에서도 이미 2014년에 뺏은 크림반도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돈바스 지역을 두 개의 공화국을 또 뺏어 버리려고 했던 이 목표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또 채미는 완전히 그냥 전 세계 까보니까 러시아네. 러시아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참 황당한 이런 소리를 듣게끔 만들어 놓고 도대체 얻는 게 뭐야? 이렇게 되면 푸틴의 정치적인 생명도 위태로워지겠죠. 따라서 이 크림반도와 돈바스라는 양보할 수 없는 이 접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러시아의 제안, 양보라고 하는 이 말, 러시아는 우리는 두 발짝 양보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양보 안 하고는 안 되죠. 왜? 지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3일 만에 그냥 주워 패버리고 그냥 다 먹어버릴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넘었고 이제 5주차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양보가 아니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영국과 미국 등 이거 지금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러시아 측이 일부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적 행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이스탄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이견을 많이 좁혔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잘 정리된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를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측 협상 대표가 현지 시각 3월 29일 밝혔습니다. 포민 대표는 우리 양국 외무장관 간의 조약 가조인과 동시에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우리는 상호 신뢰 증진 차원에서 키이우와 체르니우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대폭 줄일 것이고 이는 즉각 시행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 직후에 키이우 서남부 지역과 체르니우 일대에 쏟아지던 러시아군의 대규모 포격이 멈추었고 러시아군의 공격적인 행위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며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신뢰 증진을 위한 양보가 아닌 돈바스 지역에서의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병력 배치 재조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주부터 키이우와 체르니우 방면의 병력을 빼 이지움과 마리우폴 전선에 배치하며 남동부 전선에서의 대규모 공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르니우 방면의 러시아군은 전면적인 병력 철수가 아닌 방어선 구축 작업에 나선 것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는 정상회담談판에 앞서 기존에 확보한 점령지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 라며 러시아의 신뢰 증진 조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키우 그리고 체르니우 이 지역의 즉 키우 서쪽 그리고 키우 동쪽 이 두 개의 전선에서 러시아가 뭐 공격적인 행위를 자제한다. 이건 좀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갇혀있는 우리 군인들, 우리 병력들 좀 봐줘, 좀 빼줘, 좀 보내줘. 이런 읍소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우 서쪽에 완전히 거대한 포켓을 형성해서 한 10개 이상 정도의 BTG 대대전술단을 확 가둬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10개 뭐 사상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최소 수천 명을 낼 텐데 이 10개 정도의 대대전술단 여기는 뭐 기갑도 있고 기계화도 있고 차량화도 있고 또 공수대대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대대전술단이 전부 포로가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휴전 협상 진행하는데 상당한 이 열세에 처해서
휴전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야, 우리 공세 추가로 안 할 테니까 좀 보내. 니들도 공세하지 마. 그래서 우리 좀 빠져나오는데 니들도 공세하지 마. 이거 아니겠냐라는 것이고, 또 체르니우, 이제 키우 이 동북쪽의 국경 마을이죠. 그 체르니우 지역을 지금 5주째 그냥 때리고 있었는데 안 된 상황인데, 그리고 체르니우가 국경과 딱 붙어 있지 않고 국경 약간 남쪽에 있으니까 그 체르니우 북쪽과 서쪽을 점령한 부분들이 러시아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지금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그 말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군의 방어진지를 때리지 못하도록 해서 아예 체르니우의 외곽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해서 고착화시키는, 뺏기지 않는, 그래야 이 영토, 점령한 영토와 지금 잡힐 수밖에 없는 저 포로들, 러시아 포로들하고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지금 뭐 체르니우 남쪽 브로바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키우의 서쪽 이 거대한 포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천 명 또는 만 몇천 명 단위로 포로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출혈 없이 영토하고 맞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영토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뭐 이 키우 쪽의 양쪽을 치고 있던 이 병력들이 추가로 지금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결국 뭐 지금 들어와 있는 병력은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공세를 잦아들게 해서 이제는 뭐 전쟁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냐? 아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병력을 빼서 지금 이지움과 루한스크 이 지역으로 빼서 그들이 말한 2차 전쟁 목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못 믿는다 라는 말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도 완전히 그냥 러시아의 통수를 화끈하게 때려버렸습니다. 본토를 미사일로 때려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협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끝났지만 우크라이나는 협상 종료 직후에 러시아 영토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는 하르키우 전선에 대한 보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번 공격으로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 전쟁 수행에 큰 지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주 타격 방향 중에 하나인 하르키우 지역의 대규모 탄약창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대파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30일 전해왔습니다. 이번 공습은 3월 30일 이른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해당 탄약창은 우크라이나군 제19 미사일 여단이 기습적으로 감행한 토치카-U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해 완파되었다고 오신트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 탄약창은 러시아가 전쟁 이전인 2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12마일 거리의 벨고로드 외곽 크라스니 옥티아브르 마을 인근에 건설한 전방 군수 지원 기지인데요. 30일 새벽 미사일 공격을 받고 엄청난 유폭을 일으키며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라드고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번 폭발로 아직 시민이 다쳤다는 보고는 없으며 어떤 이유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관영 통신사인 타스는 30일 새벽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이었으며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개전 직후인 지난 2월 말 아조프해 동쪽의 밀레로보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에 두 번째인데요. 다른 전선을 포기하고 동부 전선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으려 했던 러시아군, 이번 탄약찬 손실로 꽤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휴전 협상을 아주 화기애애하게 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도 그랬죠. 판문점에서 계속 만나서 휴전 협상은 했습니다만은 이 휴전선, 이 전선 곳곳에서는 정말 치열한 김일성 고지라든지 백마 고지라든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격전이 벌어져서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2년이나 진행되었죠. 정말 그때 흘린 피가 그 이전에 진짜 전쟁할 때 흘렸던 피보다 더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전쟁이고 휴전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폭발이 10여 분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냐? 탄약창이랍니다. 탄약창.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러시아가 정말 오만하기는 오만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하르키우 있습니다. 하르키우. 근데 하르키우가 국경에서 한 20km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국경에서 12마일, 그러니까 뭐 한 18, 9km 정도 떨어져 있는,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다가 탄약창을 만들었으니까 포사격 거리 내 탄약창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적군을 완전히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대로 본 것이죠. 그냥 뭐 어흥하면 헉하고 자빠지는 이런 상대로 본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이 개전 9시간 만에 키이우에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당장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이 국가 고위 인사들 다 잡혀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3일이면 전쟁 끝날 것처럼 그렇게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마 러시아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르키우를 마주하고 있는 이 국경에서 12마일 이 지점에다 탄약창을 설치했다. 이거는 오만의 극치죠. 그리고 무모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탄약창 위치를 알게 됐겠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르키우를 우회해서 이 도로를 따라 내려가서 이지움을 공략하고 있는데 공략을 하려면 계속 탄약 등이 보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탄약 보급 기지를 미사일로 때려버렸다. 그런데 10여 분이나 계속 폭발 유폭이 일어났다. 그 말은 탄약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러시아 어떡하냐. 자, 그러면은 이 크림반도 지역에서부터 계속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오신트 소식통들에 따르면 크림반도에서 올라오는 이제는 군수보급품이 이제 더 이상 잘 안 보인다. 왜냐? 이 크림반도가 가지고 있던 이 지역의 군수 탄약, 병력 이런 것들이 계속 트럭을 타고 멜리토폴로 가서 마리우폴에 집어넣어 줬는데 마리우폴에 워낙 많이 지금 넣다 보니까 이제는 크림반도 지역도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헤르손이 함락될 지경에 있고 이 헤르손이 함락되면 그 다음은 또 크림반도인데 크림반도도 더 이상 이제 이 지역으로 탄약이나 후속 군수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죠. 자기네들도 지금 지켜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이지움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세를 할 수 있는 그 탄약 보급기지가 미사일에 의해서 깨져버렸다. 그리고 또 여기만 탄약기지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정말 오만하게도 국경 가까운 곳에 자기네들 편리하게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편리하게 감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탄약창이나 보급기지를 지어놨겠죠. 그거 미국이 다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토치카-U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쏘았는데 그 토치카-U 가지고 이 베르단스크에서 상륙함 격침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여기다가 지대지 버전을 또 쏜 거예요. 그런데 토치카-U는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120km밖에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군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120km 지점에 있는 그 내에 있는 탄약 또는 군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제가 우크라이나라도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왕에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 이 영역을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있는 여러 전쟁 관련 시설들을 때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러시아가 정말 불똥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오신트, 이 공개된 정보,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